거실 소파 위에서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가 울려 퍼졌다. 살짝 열린 침실문 너머로 아무것도 모르는 지은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다. 들킬지도 모른다는 긴장감이 오히려 더 강렬한 자극이 되었고 수진은 옆집 남자의 거대한 존재감에 사로잡혀 강렬한 쾌감을 느꼈다. 이 순간 수진의 마음속에는 죄책감과 함께 오랜만에 느껴보는 생생한 얼기가 솟구쳤다. 그의 손이 수진의 허리를 감싸며 그녀는 자신의 심장이 쾅쾅 뛰는 소리를 들었다. 어둠 속에서 그들의 눈빛은 욕망과 외로움으로 가득 찼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4살 차이신 온 부부 지은이 사진 정리로 온몸이 쑤셨다. 늦은 나이 결혼이라는 말이 부끄럽기도 했지만 남편 민호의 여삭은 처신축 아파트로 이사온 건 현실적인 선택이었다. 민호는 46세에도 건장한 체격으로 중견제조업체 설비팀 과장으로 근무하며 야근과 초과근무가 잦았다. 출퇴근 시간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부부에게 큰 도움이 될 터였다. 지은은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시간 강사로 일했다. 주 2, 3회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는 게 전부였지만 예의 바르고 완벽주의 성향이 지은에게는 체면을 지킬 수 있는 괜찮은 일이었다. 새로운 동네에 대한 불안이 설렘보다 컸다. 지은은 새집에 도착한 첫날 창밖을 바라보며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낯설었고 아파트 단지의 야경이 차갑게 느껴졌다. 민호는 이미 회사 일로 바빴고 지은은 혼자 집을 정리하며 외로움을 느꼈다. 이 동네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민호는 집에 돌아와 피곤한 표정으로 지은을 안아주었지만 그 안아줌조차 형식적으로 느껴졌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미 부부 사이는 습관처럼 변해가고 있었다. 지은은 그런 변화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지은은 이사 온 날 저녁 떡 한 상자를 들고 옆집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리자 깔끔한 인상의 여성이 나타났다. 45세쯤 보이는 그녀는 온화한 미소로 지은을 맞이했다. 안녕하세요. 오늘 옆집으로 이사 온 지은이라고 해요. 인사차 떡 좀 가져왔어요. 아, 그러셨군요. 저는 수진이에요. 들어와서 차 한잔하고 가세요. 수진이 집에 들어서자 지은은 눈을 크게 떴다. 거실 안쪽에 작은 진열대가 있고 예쁜 캔들과 디퓨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은은한 라벤더 향기가 집안을 채웠다. 집안은 정갈하고 아늑했다. 캔들에서 나오는 부드러운 빛이 벽을 비추고 공기 중에는 따뜻한 향이 맴돌았다. 지은은 이 향기가 자신의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듯했다. 아, 정말 예쁘네요.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네, 집에서 작은 공방 운영해요. 온라인 판매도 하고요. 수진은 정성스레 차를 타며 지은의 이야기를 들었다. 늦은 결혼 이야기, 백화점 강의 이야기 등에 공감하며 위로했다. 수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그의 눈빛은 진심이 느껴졌다. 지은은 오랜만에 맘 편히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기분이었다. 언니 나이 어떻게 되세요? 45살요. 그럼 언니 동생 할까요? 수진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3년 전 남편을 사고로 잃은 수진에게 누군가를 챙기는 건 큰 위로였다. 외로워도 주변 사람들에게 살갑게 대하는 성격이었다. 수진은 자신의 과거를 살짝 언급하며 지은을 위로했다. 나도 결혼 초기에는 많이 외로웠어. 남편이 바빠서 집에 없을 때가 많았거든. 지은은 그 말에 공감하며 자신의 결혼 생활을 더 털어놓았다. 그 후 며칠간 두 사람은 자주 마주쳤다. 분리수거장에서, 무인 택배함 앞에서, 복도에서 인사를 나누는 게 일상이 되었다. 수진은 단지 생활 팁을 알려주었다. 분리수거 날짜부터 상가 이용, 분여 활동까지 세세히. 지은아, 엘리베이터는 아침에 청소 때문에 붐비고 헬스장도 있어. 같이 갈까? 지은은 수진이 다정한 친절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낯선 동네에서 언니 같은 사람이 생긴 안도감이 컸다. 수진도 오랜만에 누군가를 보살피는 기쁨을 느꼈다. 두 사람의 우정은 빠르게 깊어져갔다. 지은은 수진과 함께 아파트 단지의 공원을 산책하며 동네를 탐험했다. 수진은 자신의 공방 이야기를 했다. 캔들 만드는 게 나 유일한 취미야. 남편 일은 의게 날 버티게 해줬어. 지은은 그 말에 감동받아 수진의 공방을 더 자주 방문하게 되었다. 이런 만남이 두 사람의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지은은 민호에게 수진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했다. 옆집 언니 정말 좋아. 나랑 잘 맞아. 민호는 웃으며 좋으니 못생겨서 다행이네 라고 대답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회사 스트레스가 쌓여가고 있었다. 야근이 잦아지면서 부부 사이의 대화가 줄어들었다. 지은은 그런 민호를 걱정했지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기 어려웠다. 수진과의 우정이 그 불안을 달래주는 유일한 위로였다.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긴 이야기를 나누었다. 수진의 집은 항상 따뜻한 향기로 가득 차 있었다. 지은은 그곳에서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한 작은 고민을 슬쩍 흘렸다. 결혼 후 생각보다 외로워.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나도 그랬어. 시간이 필요할 거야. 이런 대화가 두 사람을 더 가까워지게 했다. 지은은 수진을 언니처럼 의지하게 되었고 수진은 지은을 동생처럼 아꼈다. 이 우정은 예상치 못한 변화를 가져올 줄 몰랐다. 지은은 수진의 공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다. 캔들 만드는 모습을 보며 수진의 섬세한 손길에 감탄했다. 언니, 이렇게 예쁜 걸 어떻게 만들어요? 수진은 웃으며 마음으로 만드는 거야. 너도 해보고 싶어? 지은은 그 말에 설레며 공방에서 시간을 보냈다.
이런 작은 순간들이 두 사람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민호와의 거리감이 남아있었다. 민호는 점점 더 늦게 집에 돌아왔고 지은은 그의 무심한 태도에 상처받았다. 수진과의 만남이 지은은 수진의 공방을 제대로 구경할 겸 차 한잔하러 방문했다. 수진은 라벤더 차를 타며 지은을 맞이했다. 지은이 표정에서 고민이 있음을 직감했다. 수진은 좋은 청취자로 판단 없이 따뜻하게 들어주었다. 지은은 망설이다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얼굴이 붉어지며 시선을 피했다. 결혼 생활의 은밀한 부분이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 민호와의 관계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민호가 너무 크고 힘들어 피하게 된다는 고백, 신혼이 달콤함 대신 괴로움이 된 상황을 설명했다. 민호가 섭섭해하는 것도 알지만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절망. 지은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언니, 나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매번 피하다 보니 민호가 상처받아. 수진은 진지하게 들었다. 동생 같은 지은이 혼자 안고 있었다는 게 안쓰러웠다. 동시에 호기심이 피어났다. 어느 정도길래 이런 고민인가? 수진은 자신의 과거를 살짝 언급하며 공감했다. 나도 결혼 초에 비슷한 고민 있었어. 남편이 너무 열정적이라 피곤했지. 하지만 때 화로 풀었어. 지은은 그 말에 더 마음을 열었다. 지은은 민호와의 첫 만남을 이야기했다. 우린 소개팅으로 만났는데 민호가 너무 다정했어. 바로 좋아졌어. 근데 결혼 후 달라졌어.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결혼하면 다들 그렇지. 시간이 필요해. 라고 위로했다. 수진은 의학적 도움이나 상담, 연습으로 속도 조절을 제안했다. 의사 선생님 만나보면 어때? 부끄러울 거 없어. 하지만 지은은 체면과 두려움으로 피했다. 남편에게 말하는 게 무섭다고. 민호가 실망할까봐 무서워. 수진은 위로하며 많은 부부가 겪는 일, 부끄러워 말고 천천히 해결하라고 했다. 지은은 고마워하며 돌아갔지만 수진 마음에 호기심이 자리 잡았다. 구체적인 궁금증이 커졌다. 그날 밤 수진은 혼자 캔들을 만들며 민호에 대한 상상을 했다. 예지은이가 그렇게 힘들어할까? 호기심이 점점 강해졌다. 수진은 자신의 외로움을 생각했다. 남편 잃은 후 육체적 욕망을 억누르며 살아왔다. 지은의 이야기가 자신이 억압된 감정을 자극했다. 다음날 수진은 지은을 만나더 자세히 물었다. 어제 이야기 더 들어보고 싶어. 어떻게 된 건지. 지은은 부끄러워하며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민호가 너무 무리해서 나도 모르게 겁이 났어. 수진에게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호기심으로 가득 찼다. 수진은 자신의 결혼 생활을 떠올렸다. 남편과의 행복했던 순간들. 그리고 그를 잃은 후의 공허함. 지은의 고백이 수진의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다. 수진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민호라는 사람에 대한 궁금증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이 호기심이 위험한 불씨가 될 줄은 몰랐다. 수진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려 했지만 지은의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어떤 남자일까? 그 생각이 수진의 마음을 어지럽혔다. 수진은 공방에서 캔들을 만들며 자신의 외로움을 다시 곱씹었다. 남편을 잃은 후 3년, 그녀는 스스로를 달래기 위해 일에 몰두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다. 지은의 이야기가 그 공허함을 자극하며 수진의 마음속에 묘한 설렘을 불러일으켰다. 그녀는 민호를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을 억누르려 했지만 그 생각은 점점 더 커졌다. 어느 비 오는 밤, 지은이 수진 집을 찾았다. 손에 소주병을 들고 있었다. 수진은 말없이 맞아들였다. 소파에 앉아 잔을 기울였다. 빗소리가 밤을 채웠다. 창밖에서는 비가 세차게 내리고 창문에 맺힌 빛방울이 흐릿한 빛을 반사했다. 술이 들어가며 지은이 과거 삶을 이야기했다. 늦은 결혼, 외로움, 현재 어색한 부부관계. 지은은 울면서 민호가 좋은 사람인데 내가 문제야. 몸이 따라주지 않아? 라고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수진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행복했던 결혼, 3년 전 사고로 남편 이름, 외로움 고백. 수진은 매일 밤 혼자 누워있을 때 누군가의 온기가 그리워 라고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외로움이 묻어났다. 지은은 수진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아팠다. 자신은 남편이 있는데도 외롭고 수진은 진짜 혼자였다. 하지만 수진이 자신의 고통을 완전히 해 못한다는 답답함이 들었다. 지은은 평소보다 많이 마셨다. 그녀의 뺨은 붉어졌고 말이 꼬였다. 수진은 지은이 뒤한 것을 보고 걱정했다. 지은아, 너무 취했어. 데려다 줄게. 수진이 데려다 주기로 했다. 비가 세차게 내리는 밤길을 걸으며 수진은 지은이 팔을 부축했다. 지은은 비틀거리며 언니, 나 정말 외로워. 라고 중얼거렸다. 수진은 그 말에 마음이 아팠다. 지은이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민호가 문을 열었다. 아내가 취한 걸 보고 놀랐다. 지은이, 괜찮아? 수진이 데려온 걸 보고 감사 인사를 했다. 수진씨, 고마워요. 지은이 뒤에서 걱정했어요. 수진은 민호를 처음 제대로 봤다. 큰 키, 건장한 체격, 그리고 남자다운 강렬한 눈빛. 민호의 매력에 수진의 심장이 살짝 뛰었다. 민호가 수진을 붙잡고 차 한잔하라고 했다. 늦었지만 차 한잔하고 가세요. 감사 인사라도 하고 싶네요. 수진은 망설였지만 호기심이 그녀를 끌었다. 그녀는 동의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정적이 흘렀다. 빗소리만이 방을 채웠다. 민호가 공방에 대해 물었다. 수진씨, 그 캔들 직접 만드신 거죠? 대단해요. 수진은 웃으며 설명했다. 네, 작은 취미로 시작했는데 이제 제 삶의 일부예요.
그녀의 말에 라벤더 향기가 퍼졌다. 민호의 시선이 수진의 입술에 머물다 그녀의 눈으로 옮겨갔다. 수진은 가슴이 따뜻해졌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기분이었다. 민호가 혼자 사신다고 했죠? 외로우시겠어요? 라고 말했다. 그 말에 수진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수진은 자신의 결혼 생활을 더 자세히 털어놓았다. 남편이 사고로 가기 전 우리는 매일 밤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게 가장 그리워요. 민호는 공감하며 자신의 직장 스트레스를 이야기했다. 회사 일 때문에 지은이와 시간을 못 보내요. 그게 미안해요. 대화가 깊어지며 분위기가 묘해졌다. 수진의 손이 테이블에 부딪혀 작은 상처가 났다. 민호가 구급 상자를 가져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큰 손이 수진의 작은 손을 감쌌다. 전기 같은 떨림이 흘렀다. 두 사람의 호흡이 빨라졌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억눌린 애로 옴과 욕망이 섞인 눈빛,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다. 수진의 눈꺼풀이 천천히 내려갔다. 민호의 손이 그녀의 뺨을 부드럽게 스쳤다. 입맞춤은 조심스럽게 시작되었지만 곧 깊고 열정적으로 변했다. 수진의 손이 민호의 가슴에 올라갔고 그의 팔이 그녀의 허리를 감쌌다. 빗소리 속에서 현실을 잊었다. 침실에서 지은의 숨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스릴이 더 짜릿했다. 두 사람은 선을 넘었다. 그 순간 그들은 애로 옴과 욕망에 완전히 사로잡혔다. 수진은 민호의 체온을 느끼며 오랜 억압된 욕망이 풀려나는 기분이었다. 민호도 수진의 부드러움에 빠져들었다. 그들의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애로 옴의 깊은 구덩이에서 시작된 위험한 불씨였다. 선을 넘은 후 수진은 만족감과 죄책감이 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민호도 마찬가지였다. 다음 날 아침 일상은 이어졌다. 지은은 숙취로 고통스러워했고 민호는 출근했다. 수진은 공방에서 평온을 가장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딸라져 있었다. 민호의 존재감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그의 크기와 애정을 실감하며 다시 느끼고 싶은 욕망이 솟구쳤다. 수진은 공방에서 캔들을 만들며 그 순간을 떠올렸다. 이게 꿈인가? 그녀는 자신에게 물었다. 민호도 회사에서 일을 하며 수진을 떠올렸다. 그의 마음속에는 지은에 대한 미안함과 수진에 대한 설렘이 공존했다. 그날 저녁 민호는 수진에게 문자를 보냈다. 수진 씨, 어제 고마웠어요. 손 괜찮으신가요? 수진은 그 문자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답장했다. 네, 괜찮아요. 민호 씨도 고마웠어요. 이 문자가 두 사람의 연락을 시작하게 했다. 안부에서 일상으로 대화가 이어졌다. 수진은 민호의 문자에 점점 기대게 되었다. 오늘 회사 힘들었어. 민호의 답이 그녀에게 위로가 되었다. 며칠 후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쳤다. 지은이 근처에 없다는 걸 확인하고 수진의 집으로 들어갔다. 두 사람은 어색하게 웃었지만 손이 닿자 망설임 없이 서로를 끌어안았다. 수진은 죄책감을 느꼈지만 민호의 따뜻함에 빠져들었다. 민호도 지은을 생각하며 미안했지만 수진과의 시간이 그를 위로했다. 그들은 문자로만 남을 약속했다. 지은이 외출할 때만 나기로 했다. 한 번은 지은이 일찍 돌아올 뻔해 긴장했다. 그 스릴이 두 사람을 더 끌어들였다. 수진은 밤의 일기를 쓰며 자신의 감정을 정리했다. 민호와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나 행복해. 하지만 지은에게 미안해. 민호도 회사에서 수진의 문자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다. 수진은 민호가 자신의 외로움을 이해한다고 느꼈다. 민호도 수진에게서 집에서 찾지 못한 편안함을 느꼈다. 수진은 민호의 문자를 기다리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녀는 민호가 보내는 짧은 메시지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민호는 수진과의 대화에서 직장의 스트레스를 잊었다. 그들의 연락은 일상적이면서도 은밀한 즐거움이 되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지은이 모를까봐 항상 조심했다. 그 조심이 그들의 관계를 더욱 강렬하게 만들었다. 만남이 잦아졌다. 이웃이라는 명분으로 자연스럽게 만났다. 지은이 외출할 때, 민호가 야근 후 집에 돌아올 때, 낮에는 평범한 이웃이었지만 기회가 되면 외로움을 달랬다. 죄책감은 있었지만 서로의 따뜻함을 포기할 수 없었다. 수진은 민호와 함께 있을 때 여자로 느껴졌다. 민호는 수진에게서 집에서 찾지 못한 편안함을 얻었다. 한 번은 아파트 공원에서 산책 중 우연히 만났다. 지은이 모르게 민호가 속삭였다. 두 사람은 공원 벤치에 앉아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수진은 민호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으며 그에게 더 가까워졌다.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바빠서 외로웠어. 민호의 말에 수진은 공감했다. 나도 그랬어. 그래서 지은이와 친해진 거야. 그들은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하며 더 깊이 연결되었다. 또 다른 날 단지 내 슈퍼에서 우연히 마주쳤다. 민호가 수진이 장바구니를 도와주며 속삭였다.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수진의 집에서 두 사람은 다시 만났다.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다. 수진은 이게 사랑인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었다. 민호도 지은을 생각하며 괴로웠지만 수진과의 시간을 멈출 수 없었다. 민호는 수진에게 작은 캔들을 선물했다. 너 만들지 않았나 해서. 수진은 그 선물에 감동받았다. 하지만 지은이 그 캔들을 보고 예쁘네 라고 말했을 때 수진의 마음은 무거워졌다. 지은은 민호의 변화를 눈치챘지만 무시하려 했다. 수진도 지은을 만날 때마다 죄책감이 커졌다. 하지만 그녀는 민호와의 시간을 포기할 수 없었다. 수진은 민호와 함께 공방에서 시간을 보내며 그의 웃음을 보았다. 그 웃음이 그녀를 행복하게 했다. 하지만 지은이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무거워졌다. 민호도 지은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수진을 떠올렸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려 했지만 그것은 점점 더 어려워졌다. 관계는 단순한 위로를 넘어 깊은 감정으로 발전했다. 수진의 집은 그들의 비밀 공간이 되었다. 지은의 외출 시간을 앓고 만났다. 소파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위로했다. 민호는 수진에게 자신의 의사 스트레스를 털어놓았다. 상사가 너무 까다로워 집에서도 편히 못 쉬어. 수진은 그를 위로하며 여기서는 편히 있어 라고 말했다. 그들의 해는 점점 깊어졌다. 만남의 빈도가 늘어났다. 핑계는 늘어났다. 민호가 택배를 받으러 왔다거나 수진이 쓰레기를 버리러 갔다가 우연히 만나는 시기였다. 관계는 정신적 이지로 변했다. 서로 없어선 안 될 존재가 되었다. 행복했지만 위험이 커지고 있음을 알았다. 죄책감도 커졌다. 특히 지은을 만날 때마다 한 번은 지은이 갑작스럽게 전화해 수진이 황급히 민호를 숨겼다. 그 긴장감이 중독적이었다. 수진은 일기에 자신의 감정을 썼다. 민호 없인 못 살 것 같아. 하지만 이건 잘못된 거야. 민호도 회사에서 수진을 생각하며 일에 집중하지 못했다. 그들의 관계는 미래를 고민하게 했다. 끝내야 해. 하지만 어떻게? 수진은 민호와의 만남을 기다리는 시간조차 설레었다. 민호는 지은에게 미안했지만 수진과의 시간이 유일한이 아니었다. 위험이 커지면서도 사람은 더 조심했다. 하지만 그 조심이 오히려 관계를 강화했다. 수진은 민호가 집에 돌아갈 때마다 허전함을 느꼈다. 민호도 지은 옆에서 수진을 떠올렸다. 그들의 감정은 점점 더 깊어졌다. 수진은 민호와의 만남을 생각하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있는 시간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위험과 함께였다. 민호도 수진과의 만남을 기다리며 하루를 보냈다. 그는 수진에게서 찾은 편안함이 집에서는 없었다고 느꼈다. 어느 저녁 지은이 민호의 셔츠를 세탁하려다 이상한 향을 맡았다. 플로럴 향, 수진 집 디퓨저 냄새였다. 처음엔 스친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며칠 연속으로 같은 향을 맡았다. 지은의 마음에 작은 의심이 싹 텄다. 부녀회단 톡방에 경비실 공지가 올라왔다. CCTV 영상을 공유하며 밤 시간대 출입을 확인하라는 내용이었다. 지은은 무심코 영상을 훑어보다 충격을 받았다. 민호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모습, 집에 들어온 시간보다 3시간 빨랐다. 지은은 직감으로 예사롭지 않음을 알았다. 그녀는 민호의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민호는 최근 샤워가 잦아졌고 휴대폰을 보며 미소 짓는 횟수가 늘었다. 지은이 강의에서 돌아올 때 그의 표정이 이상하리만큼 밝았다. 수진과의 대화도 묘하게 어색해졌다. 수진의 눈빛에는 죄책감이 담겨 있었고 너무 친절한 태도가 오히려 부자연스러웠다. 지은은 마음속에 의심이 커졌다. 왜 민호가 요즘 웃음이 많아졌을까? 수진 언니가 나를 볼 때 눈빛이 달라졌을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어느 저녁 지은은 용기를 내 수진의 집을 찾았다. 초인종을 누르자 수진이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거실에는 남성용 슬리퍼가 놓여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커피컵 2개가 있었다. 수진은 황급히 설명했다. 아, 방금 손님 왔었어. 하지만 지은의 의심은 더 커졌다. 집으로 돌아와 민호에게 넌지시 물었다. 수진 언니 늦게 일하나 봐. 민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응, 그럴 거야. 지은은 그의 반응에 확신이 들었다. 그녀는 상황을 맞춰보았다. 셔츠의 냄새, CCTV 시간, 민호의 변화, 수진이 어색한 태도, 모든 게 퍼즐처럼 맞춰졌다. 어느 날 지은은 강의 후 일찍 집으로 돌아왔다. 수진의 집 앞을 지나며 기익은 남성 목소리를 들었다. 분명 민호였다. 지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배신감이 밀려왔다. 눈물이 흘렀지만 그녀는 증거를 확인하고 싶었다. 동시에 달리기를 빨았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진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확인을 결심했다. 목요일 밤 지은은 민호에게 특강이 늦게 끝난다고 거짓 말을 했다.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다 일찍 집으로 돌아왔다. 수진의 집 앞에서 불빛이 새어나왔고 낮은 목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렸다. 지은은 심호흡을 한 후 초인종을 눌렀다. 아니 순간 조용해졌다. 누구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은이요. 침묵이 흘렀다. 문이 열리자 수진의 얼굴은 창백했다. 거실 뒤에 민호가 어색하게 서 있었다. 공기가 얼어붙었다.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왜 여기 함께 있어? 언제부터 날 속였어? 수진은 변명을 시도했지만 말이 꼬였다. 민호는 고개를 숙이고 침묵했다.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배신감과 상처가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가 믿던 두 사람, 언니처럼 의지했던 수진과 사랑했던 민호가 그녀를 배신했다. 수진이 다가오려 했지만 지은은 뒷걸음질 쳤다. 민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미안해, 지은아, 외로웠어. 그의 변명은 지은에게 공허하게 들렸다. 결혼이 약속, 서로에 대한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지은은 울부짖었다. 예, 내가 뭐 잘못했어. 그들의 대답은 없었다. 지은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돌아서 나갔다. 수진이 붙잡으려 했지만 지은은 그 손을 뿌리쳤다. 복도를 걸으며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다. 침묵만이 남았다. 지은은 집으로 돌아와 짐을 정리했다. 이곳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결심했다. 민호는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 지은아, 미안해, 실수였어.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다. 이미 늦었어, 민호야. 그녀는 차갑게 대답했다. 그날 밤 그들의 다툼 소리가 아파트 복도에 울렸다. 이웃들이 궁금해하며 문 밖을 내다봤다. 경비원이 올라와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다. 다음 날 아침 아파트 단지에는 소문이 퍼졌다.
신혼부부의 이혼, 옆집 과부와의 스캔들. 지은은 며칠 후 이혼 서류를 민호 앞에 내밀었다. 우린 여기서 끝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수지는 이웃들의 시선을 견디기 힘들어 공방을 닫고 떠날 준비를 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모든 것을 망쳤음을 알았다. 세 사람의 인연은 비극으로 끝났다. 외로움에서 시작된 위로가 모든 것을 파괴했다. 그들은 이런 결과를 원하지 않았지만 되돌릴 수 없었다. 지은은 짐을 챙기며 마지막으로 아파트를 바라봤다. 수진의 집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민호는 텅 빈 집에서 홀로 남겨졌다. 그들의 삶은 산산조각 났다. 지은은 친정으로 돌아가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다. 수진은 새로운 도시로 떠나며 과거를 잊으려 했다. 민호는 자신의 실수를 깊이 후회하며 홀로 남았다. 한 달 후 아파트 단지는 고요했다. 수진의 집은 사상자로 가득했고 지은은 친정 근처 작은 원룸으로 옮겼다. 민호는 텅 빈 집에 홀로 남았다. 수진은 짐을 정리하며 지난 날들을 회상했다. 지은과의 첫 만남의 설렘, 민호와의 따뜻한 순간들, 그리고 마지막에 비극적인 대면.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후회했다. 자신의 선택이 모든 것을 불행하게 만들었다. 지은에게 깊은 상처를 줬고 민호는 가정을 잃었다. 민호는 회사에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동료들의 시선이 불편했다. 집에 돌아오면 텅 빈 공간이 그를 압박했다. 지은과의 추억이 곳곳에 남아있었다. 어느 저녁 민호는 지은의 원룸을 찾았다. 문 앞에서 망설이 닫혀 인중을 눌렀다. 지은이 문을 열었을 때 그녀의 얼굴은 한 달 만에 훨씬 하얘어 있었다. 민호는 진심으로 사과했다. 지은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았어. 그는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애원했다. 하지만 지은은 차갑게 대답했다. 민호야, 믿음은 깨지면 다시 붙일 수 없어. 좋은 사람 만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다. 그저 공허함만이 남아있었다. 민호가 떠난 후 지은은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봤다. 그녀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수지는 떠나기 전 지은에게 편지를 썼다. 지은아, 미안해. 행복하길 바라. 그녀는 편지를 지은의 문 앞에 놓고 조용히 떠났다. 수지는 새로운 동네에서 공방을 다시 열었다. 하지만 이제는 깊은 관계를 피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겼다. 다시는 애로움을 핑계로 누군가를 상처주지 않겠어.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민호는 결국 아파트를 떠났다. 회사 기숙사로 옮기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지만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지은은 강히 시간을 흘려 바쁘게 지냈다. 일에 몰두하는 것이 그녀의 치료 방법이었다. 가끔 수진과 민호를 떠올리며 가슴이 아팠지만 원망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1년 후 세 사람은 각기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 수진은 관계를 두려워했고 민호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지은은 누군가를 다시 믿는 것이 어려웠다. 그들은 애로움과 후회 그리고 값진 교훈을 안고 살아갔다. 잘못된 선택이 가져온 결과였다. 사랑과 이로는 타인을 상처주지 않는 선 안에서 찾아야 한다. 그들은 제자리로 돌아갈 수 없었고 각자의 길로 흩어졌다. 그들의 만남은 파괴로 끝났다. 하지만 아픔 속에서도 삶은 계속되었다. 각자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상처를 치유하려 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호기심이나 욕망에 이끌려 선택한 결과는 무거운 책임을 가져옵니다. 이런 일은 우리 주변에서도 딥게 볼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이웃, 동료, 지인과의 관계는 정말 안전하고 행복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은은 강의 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다시는 누군가를 너무 맹목적으로 믿지 않겠어. 수지는 새 공방에서 캔들을 만들며 과거를 반성했다. 민호는 기숙사에서 혼자 새로운 삶을 꿈꿨지만 지은에 대한 미안함이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들의 삶은 계속되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영원한 상처가 남았다. 지은은 강의에 몰두하며 자신을 다시 찾아갔다. 수지는 공방에서 조용히 자신의 삶을 이어갔다. 민호는 과거의 실수를 반성하며 새로운 시작을 꿈꿨다. 그들의 삶은 각기 다른 방향으로 흘렀지만 그들은 공통의 교훈을 얻었다. 외로움은 위로를 찾게 하지만 그 위로가 타인을 상처 줄 수 있다는 것을.